전 세계는 외교가 비즈니스로, 영토가 상품으로 전락하는 전례 없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그린란드, 매입과 연계된 대유럽 관세 최후 통첩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80년간 서구 문명을 지탱해 온 가치 기반 동맹이 종말을 고하고 철저히 숫자로 계산되는 거래적 외교가 국제 질서의 새로운 문법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념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게 동맹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미정산된 장부상의 채무자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세기 동안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보상으로 그린란드라는 영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안했던 신사적인 매입 시도와는 결이 다릅니다. 거부할 경우 유럽 8개국의 10%에서 최고 25%까지 부과하겠다는 징벌적 관세는 사실상 적대적 M&A에 사용되는 강압적 수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강압적 매수 전략의 이면에는 미국을 거대한 요새로 만들겠다는 골든돔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지도를 장식할 땅이 아니라 적대국의 미사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 인프라이자 대차대조표상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국가의 주권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닌 협상 가능한 가격으로 치환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우리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외치지만 워싱턴은 이미 관세라는 가격표를 붙여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패권국의 가면을 벗어던진 미국이 이제 동맹의 가치를 청구서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균열이라는 거대한 외교적 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란드 영유권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부동산 매입을 넘어선 신국가 안보 독트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핵심 실체는 바로 행정명령 14186호, 즉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의 완성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하되 그 범위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미국 본토를 무결점 방어 장벽 안에 가두겠다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란드는 단순한 입지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물리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발사된 대륙 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대권 항로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북극 상공을 가로지르는 이 미사일 고속도로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골든돔은 반쪽짜리 방어망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것은 적의 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고 격추할 수 있는 차세대 고출력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할 전방위 감시탑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영토 매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기존 1951년 방위 조약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덴마크 주권하에 피투픽 우주군 기지에서는 덴마크의 환경 규제, 비핵화 정책, 그리고 덴마크 의회의 까다로운 정치적 승인 절차로 인해 최첨단 핵추진 방어 자산이나 극초음속 추적 센서를 배치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완전히 미국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정치적 촉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북극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불치망모로 개조하여 독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안보의 영역은 해상권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GIUK 갭의 핵심 축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북방함대 잠수함들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입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미 해군의 대잠수함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적대국의 해상 전력을 북극해에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빙상 실크로드의 교두보를 차단하여 북극 항로의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돔을 지탱할 경제적 기둥인 히토류 공급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에 매장된 150만 톤 이상의 히토류는 F-35 전투기부터 골든돔의 정밀 유도 무기에 이르기까지 현대 무기체계의 필수 비타민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덴마크나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복잡한 채굴 규제를 미 연방법으로 무력화하고 즉각적인 자원 탈취에 가까운 개발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결국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 군사 경제적 요새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몽둥이는 언제나 경제적 압박이었으나 2026년 1월 선포된 이번 관세 조치는 그 파괴력과 목적성 면에서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토와 시장 접근권을 맞바꾸는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거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2월 1일 10% 발효, 6월 1일 25% 격상이라는 타임라인은 유럽 정상들의 목을 죄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번 관세의 화살은 덴마크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핵심 경제 강국 8개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그린란드의 주권을 지지하거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국가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배은망덕한 동맹으로 규정하며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묵인하거나 지원하라는 잔혹한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의 엔진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25%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독일 제조업의 붕괴와 수십만 명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로 대표되는 럭셔리 산업과 와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재계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유럽 내부에서부터 그린란드 하나 때문에 우리 경제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성동격서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일한 돌파구로 삼았던 키어 스타머 정부는 이번 관세 폭탄으로 인해 그간의 외교적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U라는 방패도 없는 영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었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 미국을 신뢰한 대가가 이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결속력을 시험하는 심리전의 도구입니다. 그는 6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유럽 정상들이 내부적인 경제적 고통과 외교적 자존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보를 위해 영토를 내놓거나 자존심을 위해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라는 이 최후 통첩은 동맹 관계를 철저히 갑과 을의 수직적 거래 관계로 재편하려는 트럼프식 신세계 질서의 가장 날카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코펜하겐 시청 앞 광장은 붉고 흰색의 그린란드 국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손을 떼라라는 구호 아래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주권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방어력을 개설매 2대 수준이라 비하하며 던진 모욕은 오히려 덴마크와 그린란드인들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옌스 프레데릭 닐센 총리와 무테 에게데 총리는 이번 사태를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에게데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그린란드는 결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2009년 자치법 이후 꾸준히 독립을 향해 나아가던 그린란드인들에게 자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누크 등 그린란드 현지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원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땅을 소유물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는 그들의 가치관이 미국의 자본 논리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분노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정치적 공동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번 그린란드 위기를 동일 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는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아크틱 인듀어런스 작전입니다.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전격 파병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외부 적대 세력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강압적 영토 매입 시도로부터 주권을 방어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전면 보류하고 강력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서양 관계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유럽의 단결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 초 북극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은 동맹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힘의 논리에 맞서 유럽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각 압박과 관세 전쟁은 전장의 포화가 아닌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그 운명이 결정될 최후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8개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고 있는 전방위적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적법성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관세의 유무를 넘어 미국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의 비상권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무역 적자와 그린란드 확보 실패로 인한 안보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IEPA를 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시 외국과의 자산 거래를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명시적으로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미 기업들과 12개 주정부는 조세 부과권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오직 의회에 귀속된 고유 권한이라며 강력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I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는 명백한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우위의 6대3 구도인 현재의 대법원에서도 대법관들은 지난 구두 변론에서 주요 질문 원칙을 근거로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거두어들인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 중인 골든돔 방어체계의 예산 확보 계획에도 치명적인 차질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미국은 재앙적인 경제적 손실과 안보 공백을 맞이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의 통상 정책은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이 언제든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우방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유럽의 압박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이나 통상 마찰에서도 미국이 IEPA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전후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은 미국이 여전히 법치에 기반한 패권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가 곧 법이 되는 거래적 요새 국가로 변모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의 그린란드 사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일시적인 무역 마찰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국제 질서를 지탱해 온 자유로운 패권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선한 이웃이 아닙니다. 대신 철저히 자국 중심의 안보와 경제적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요새화된 미국으로의 변모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관세라는 경제적 폭탄을 서슴지 않고 투하한 것은 이제 미국에게 동맹이란 가족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야 하는 거래 상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골든돔으로 상징되는 기술적 고립주의와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통한 자원 독립은 미국이 더 이상 복잡하고 위험한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없는 안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으며 이는 결국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서양의 황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강압적 매수와 무역의 무기화는 그린란드라는 특정 영토에 국한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동맹국은 이제 미국의 거래적 동맹관이 언제든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나아가 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조차 언제든 관세나 제재라는 가격표가 붙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 사태의 결말이 영토 매입의 성공이든 사법부의 제동으로 인한 일시적 후퇴든 상관없이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가치의 시대는 가구 가격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 위에서 요새화된 미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온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북극의 바람과 같은 냉혹한 현실주의만이 남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